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자, 이제 설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2월 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성수품의 수급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1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배추와 물을 비롯해서 설 명절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의 1.4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네. 중소가로 구성된 알뜰 선물 포장을 2018년보다 40% 확대해서 7만 개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4,100여 명을 투입해서 이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 및 집중 단속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요 품목은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 관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쌀은 가공용 쌀 용도 이외의 사용과 이 혼합 유통 판매 등의 허위 표시를 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설 명절은 우리 농민들에게 1년 중 최고의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부정 유통행위 단속을 통해서요, 좀 우리 농산물 소비가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만큼은 농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해볼 농산물은 대파와 한라봉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가락동 365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일은 1,390톤 들어왔습니다. 과일 과채는 754톤, 일반 채소는 4,537톤, 총 6,600여 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22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216.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74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57.84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빨간 양배추입니다. 정양배추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9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5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16,000원대, 오늘은 15,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261원 하락한 15,494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적양배추 최근 일주일 평균가 그래프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월 14일에 15,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또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인 16,000원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시세가 비슷하게 유지는 되고 있는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5,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쑥갓입니다. 쑥갓은 29톤 오늘 들어왔고요. 어제는 27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1.939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쑥갓 4kg 중품 평균가 3,4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원, 최저가는 3,2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800원대, 오늘은 3,400원대로 약 400원대 하락했습니다. 368원 정확하게 하락하면서 3,460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쑥갓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에 3,200원대 시세를 보였던 쑥갓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를 웃돌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3,46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파슬리입니다. 1.1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3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0.132톤 감소했습니다. 파슬리 4kg 상품 평균가 12,8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2,500원입니다.
어제보다 1,156원 상승했습니다. 파슬리도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에 15,000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던 파슬리였는데요. 이 시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 오늘은 조금 더 오르면서 12,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파슬리는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서 이천시와 양평군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13,000원의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는 양평군이 홀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12,13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열무입니다. 34.84톤 오늘 반입된 열무. 어제는 34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0.031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열무 4kg 중품 기준 평균가 4,53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5,4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3,9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81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열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에 2,927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세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크게 올랐습니다. 1월 14일에는 4,900원대를 가리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시세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흐름을 탔고요. 잠시 반등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4,53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열무도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6,6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구리시가 돋보입니다. 4,762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호박입니다. 185.3톤이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82.7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2.626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단 호박입니다. 8kg 중품 평균가는 21,311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9,500원입니다. 어제보다 2,85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단호박의 평균가입니다. 1월 12일에 26,539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는 하락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21,31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단호박 전체 산지별로 짚어봅니다. 두 개 지역이 있는데요. 영주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28,5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도 영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21,31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 대파, 먼저 파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파가 409.2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98.2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11.1톤 반입 물량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특품 평균가 어제는 1,800원대, 오늘은 1,6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14원 하락한 1,688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대파 최고가 만나보겠습니다. 1월 12일에 1,560원의 시세로 대파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 시세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오늘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1,760원에 대파가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짚어보는 대파, 전남 진도군은 85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남 신안군입니다. 997원에 거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1,6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파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서는 신안군 1,880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평균가에서는 전주시 완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1,6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인 대파 가락동 경매 상황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이번 주 바로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가락동에 살펴볼 채소. 우리네 밥상, 특히 요리마다요, 이 대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대표 채소,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볼 우리 대표 경매사님 모시겠습니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어때요? 이 멋진.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정말 이제 우리네 요리에는요, 이 대파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파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허이. 하이.
대파. 파. 예. 아니 우리는 기온차게 파 하고 시작을 했지만요, 경매사님. 예. 아이고 또 대파가 또 소비가 예년만 못하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이 추울 때 좀 이렇게 뜨끈뜨끈한 곳에 좀 대파 송송 썰어 넣어야 되는데 예. 아니 왜 소비가 안 되는지 특히 오늘 저 금요일이잖아요. 예. 이번 주 전반적으로 대파 경매 좀 어떻게 원활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경매사님? 아유,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예. 산지에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약세인 관계로 작업을 2, 3일 동안 줄이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세는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약세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지만은 반입량은 전일과 동일하게 350톤 정도 반입된 걸로 예상하고요. 시세도 지금 보합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형성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동기간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세 한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진도 대파 기준에 해가지고 오늘 800원에서 900원대 시세가 평균적인 시세고요. 신안 대파 기준에 1,200원, 1,400원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 상품은 1,600원, 1,7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 또 뭐 8,900원에 한 1,6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등락폭이 꽤 지금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뭔가 지금 1,600원짜리는 대파에 뭔가 좀 다른가요? 예, 빛깔부터가? 아, 네. 특수하게 대공부터 해가지고 네. 키부터 많이 큽니다. 저보다 훨씬 큽니다, 키가. 사실 예. 우리는 좀 잘 못 자랐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저도 좀 되게 작은 좀 체형이 사실 우리 경매사님 눈높이가 같은 거 보니까 많이 좀 우리가 좀 못 자랐어요. 예, 예, 못 자랐는데 예. 1,600원 정도 시세를 받는 대파면은 꽤 좀 정말 큼직큼직한 예, 네. 그런 대파인데 작년하고 이렇게 반입량 시세를 좀 한번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전년도 진도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진도 대파인데요. 진도 대파 시세 해가지고 1,000원에서 1,200원 선, 신안 대파가 1,400원대 형성돼 비해 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진도가 8,900원 선, 신안 대파가 1,200원 선으로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시세 하락한 시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반입량 부분은 좀 늘어났는데 한 15% 정도 15% 예. 20% 늘어난 걸로 예상합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시세는 한 20% 하락한 거.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이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요. 아우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아유 그렇게 또 힘들게 날도 추운데 작업하시느라 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참 말하기가 미안해요, 경매사님.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닙니다. 아파요? 농가들이 좀 힘이 네. 되고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 작업비도 못 미칠 만큼 시세 힘들 때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아유 이 마음 아마 다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경매사님 그 지금 현재 가락동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 어떤 지역에서 주로 이제 출하가 돼요? 지로 주 출하되는데 진도 지역이 주 출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서산 쪽이 좀 있고요. 해남 쪽, 그다음에 전라도 도서 지역인 신안, 비금도, 임자도 이쪽 대파들이 주로 시장에 출하되는 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 중에 뭐 아까도 한 번 더 짚어주셨지만은 신안산 대파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게 그럼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신안산 대파가 네. 진도산 대파에 비해 가지고 시세를 좀 더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유 진도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신안은 좀 좋은 가격 받는데 이렇게 보면 좀 섬 쪽에 있는 이런 좀 대파들이 그래도 좋은 시세를 받는 것 같거든요. 섬 쪽에 모래바람 사질토 토양이 돼가지고 진도는 지적 땅이 돼서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자른 면에 네. 사질토 토양이 되면 깨끗하고 키가 좀 크게 자란 그런 토질적인 기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사질토에서 키웠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이. 예. 따뜻한 토양에다가 따뜻하고 토양이 이제 사질토이기 때문에 키가 잘 크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살짝 먼저 짚어주셨지만은 그 지역들의 어떤 작황 상태는 지금 그럼 어떤 편인가요? 10월달, 9월달, 10월달, 10월, 11월 때 네. 파종 시기에 상당히 겨울에 가물었기 때문에 눈비가 안 오고 가물었기 때문에 대파 작황이 안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도 쪽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관계 용수화되고 스프링클러 물을 준 지역은 상당히 작황이 좋고 꼭 시설이 안 된 지역들은 상당히 작황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상품성과 품위 차이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등락폭을 좀 위아래가 좀 큰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가 좀 대농가에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춘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인가요? 예, 납니다. 예, 물을 가물 때, 저때 물을 주면서 키운 대파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이를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쁜 대파를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오셨습니다. 네, 대파를 좀 보면서 좀 좋은 특징 한 번 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진도 대파라고 보셨는데 항상 네네. 그 대파는 이 흰 부위, 뿌리 부위, 현백 부위 크기가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대공이 두꺼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길게 놓으면서 잎층이 깨지지 않고 이게 반듯하게 그 나오는 파들이 상품성 우수한 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늘고 그냥 길게 그냥 쭉쭉 좀, 네. 좀 뻗어줘야 되는데. 굵고 길게. 굵고 그냥 쭉쭉 뻗어줘야 되는데 예, 예. 요 정도 이제 지금 뭐 상태면은 좀 거의 최상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제 상품은 아니고요. 진도 대파인데 진도 대파의 평균적인 시장에 들어 진도 대파 평균적인 대파입니다. 이제 그냥 여기. 평균 대파라고 좋은 가격을 받는 대파는 여기서 한 2배 정도 큰 거 맞죠? 예. 여기 이제 흰 부위가 여기 뿌리 부위가 여기 한 50cm 이상 올라온 부위 아주 우수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에 우수한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상품들의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김회장님 이렇게 좀 뭐 좋은 대파들 짚어주셨지만요. 사실 뭐 산지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좋은 네. 대파를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 작업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것들 또 날씨가 또 제대로 또 안 받쳐주기 때문에 좀 많이들 힘겨워하시는데 뭐 여기가 좀 깨지면 안 된다 잎이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날이 춥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꼼꼼히 좀 깨지지 않게 어떤 좀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노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안 장치를 할 수가 없고요. 작업하실 때 좀 유의하셔가지고 잎이 안 깨지게끔 던지지 말고 좀 살살 다루셔가지고 예. 그거 주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좀 자식처럼 누가 이걸 던져요? 작업하시다 보면 힘들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던져버려요? 아니 뭐 그러니까 힘들 때만인데 예. 다음 주 좀 살짝 좀 반입량과 시세를 한번 좀 전망해 주세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예. 현재 충분하게 반입 물량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특수하게 뭐 추석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 뭐 판촉 세일 행사나 큰 행사 없으면 반등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에 아마 월말 가서 추석 설 전에 시세는 약간 오르지 않을까. 산정용이나 이 특수 대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파악되집니다.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좀 시세가 좀 낮지 않겠나 그렇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좀 이제 약 고압세로 형성될 거를 전망을 이번 주는 해주셨는데 또 다음 주가 다음 주 시세가 25일 넘어가지고 좀 더 시세가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그 다음 주까지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대파에 대한 경매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세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이고 또 힘 없어 하시는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파의 기운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죠. 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말 그대로 다음 주도 조금 좀 약한 모습이지만요. 명절 앞두고 또 25일 이후로 또 좋은 시세를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저는 지금까지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잠시 후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뭐 대파 농가가 좀 걱정이 많겠어요.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꼼꼼하게 시세 체크도 해드리고 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략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나와주셨죠?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한 주 마무리하는 방송인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쭉 해주실 분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의 채소 아시다시피 국민 채소죠. 대파입니다. 어느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는 또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대파 종류와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파는 보통 이제 품종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분류 자체를 좀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에서 대가 하나 올라오는 거를 이제 외대파라고 하는데 이 외대파, 그 다음에 두 개가 올라오면 쌍대파, 잎대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외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되는 대파는 외대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외대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품종명에도
외대라는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장외대, 천산외대 뭐 이런 그 품종들이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평소에 생각하는 파하면 거의 외대파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대파 종류 또 특징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 대파의 시세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대파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거래 금액을 좀 살펴보면 1kg짜리 한 단 특품 기준으로 한 1,940원 정도 한 달 평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동일한 기간의 금액이 한 1,93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시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파는 등락폭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평균으로 보면 사실 매일매일의 가격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일단 3월까지는 가격이 좀 좋게 형성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흐름이나 반입량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출하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을 보내고 있지만 겨울철엔 대파 가격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동안 또 좋은 시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철이라서 물량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뭐 거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대파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3월까지는 이 시세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4월부터 대파의 반입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가장 반입량이 적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파 같은 경우는 겨울철 물량이 많은데 보통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쵸. 대파 같은 경우는 워낙 겨울철 수요가 좋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면서도 가격도 유지되고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매년 이제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맘때가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 겨울에 가격이 주로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대파 연중으로 봤을 때 가격 흐름도 체크 좀 해주시죠. 대파의 1년 기준으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겨울철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네. 수요도 높고 뭐 따뜻할 때 많이 활용되는 농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명절 수요가 같이 붙어서 가격이나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고요. 그러고 나서 겨울철에 사실은 생산량이 감소되면 여름철에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네.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오르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석 명절 특수가 있어서 요 기간 동안에 대파의 가격이 조금 변동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동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가정 내에서도 대파는 많이 먹지만 네. 외식 업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파는 사실은 우리 식재료에서 꼭 필요한 품목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파 구매 가구 비율이 한 9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이제 먹는 이제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소비량이 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식문화가 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파 소비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저희 농진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보면 가구당 평균 구입액은 한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아쉽네요. 우리 식단에 참 늘 빠질 수 없는 채소가 바로 대파인데 매년 소비가 또 줄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출하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주로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주로 어디에서 대파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파를 어디서 많이 사는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8년간의 대파 구매 장소를 좀 보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좀 감소하고 네. 슈퍼마켓이 좀 증가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파 같은 경우 횟수를 좀 보면 전통시장은 2010년도에는 3.4회에서 1.7회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는 3.9회에서 4.7회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파같이 자주 먹고 이런 품목들은 되게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이제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증가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뭐 한 번에 장을 보기도 보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주자주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 바로 대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또 대파 좋은 가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서 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 좀 전에 경매사님께서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 연백부 기분, 그러니까 하얀 부분이 길어야 됩니다. 길고 굵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란 잎 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올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면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출하 단계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대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경락 가격에 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성출하기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하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이런 방향으로 출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세를 계속 좀 신경 쓰기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인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딸기입니다. 191.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6.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늘었습니다. 한 54.93톤 더 증가했네요. 네, 딸기 서량 품종 2kg 특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3,014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시세 21,000원대였는데 오늘 시세 상승했습니다. 1,258원 더 올랐네요.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 24,487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 16일 같은 경우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9,605원을 기록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23,01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14,38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17,778원이었고요. 경남 거창군 14,927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평균가는 17,77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멜론입니다. 4.63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195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아니지만 한 0.4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 5kg 하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565원,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17,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시세 하락했는데요. 등락가 보시죠. 935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전남 나주시 23,77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과 살펴봅니다. 219.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1.72톤 더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얀마 10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5,340원이었고요.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는 4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시세 5656원이었죠. 오늘은 55,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4,68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사과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품종이고요. 청송군이 최고가는 85,000원, 평균가는 29,635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한라봉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감귤 반입 물량입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함께 보시죠. 71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64.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많이 늘었네요. 148.5톤 더 증가했습니다. 천혜향 3kg 중품 기준 오늘 평균가 14,165원입니다. 어제도 14,000원대긴 했지만요. 어제보다 257원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0일 16,25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1월 초가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과 등락,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14,16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천혜향 서귀포시가 14,758원이었습니다. 제주시는 14,234원이었네요. 제주도는 15,310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레드향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입니다. 어제 2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8,000원대입니다. 1,414원 떨어지면서 18,79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8,792원을 기록했고요.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6,813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는 17,093원이었네요. 제주도는 22,2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한라봉 3kg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19,623원입니다. 어제보다 시세 상승했습니다. 3,200원 더 올랐네요. 역시나 한라봉도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조금 더 등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변동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7일 때 올해 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도 1월 11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 올해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9,623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가격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두 지역이 23,000원으로 최고가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담양군 같은 경우는 13,444원을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한라봉의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가락동의 마스코트 바로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날이 이렇게 추울 때는요, 왠지 좀 뜨끈뜨끈한 것도 생각이 나지만요, 새콤달콤한 새콤한 요 맛이 더 식욕을 더 자극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한라산 모양을 닮았다 해서 말 그대로 한라봉이라 불리는 우리 한라봉에 대한 경매 상황 오늘 좀 꼼꼼히 가락동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실까? 어서 오실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매사님 고향이 제주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제주도 인사로 어서 오실까 이거 맞아요? 어서 오세요? 틀렸어요? 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네. 그냥 뭐 오셨을까 이렇게 해도 되고 와수까 하면 됩니다. 왔을까? 예. 뭔가 근데 좀 반말하는 느낌인데 이것도 존댓말이에요? 예, 존댓말이에요. 아, 예. 왔을까? 예. 예, 잘 왔을까? 자, 아니. 바로 와수다 하면 됩니다. 잘 왔수다. 예. 빠른 말, 고운 말, 잘 왔수까. 자, 경매사님 근데 지금 이제 한라봉이 보니까는 이제 제주도만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더 꼼꼼히 한번 짚어볼 텐데 그나저나 경매사님 뭘 드셔가지고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러러본 건 좀 오랜만이네요. 예. 네? 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저는 과일도 잘 먹고 모든 음식을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과일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좋은 거다 보니까 네. 과일도 예. 윗공기 어떻게 괜찮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가 너무나 크신데 교사님 오늘 이제 반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네. 한라봉 지금 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네. 뭐 한라봉 반입량은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뭐 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는 저희 회사만 봤을 때 하루에 500개에서 한 1,500개 사이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000박스에서 한 3,500박스 정도, 그리고 내주 다음 주는 가장 피크인 주로 일일 반입량은 최소 한라봉만큼 한 5,000박스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대목이죠. 우리의 또 명절이 네, 지금 딱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그에 따른 좀 시세 부분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나요, 지난주하고요? 어때요? 지금 한라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처음 시작 단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형성이 됐는데 아직도 시세 부분은 좀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가격 전망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인 것 네, 같아요. 시세가 지금 사실 작년 대비 좀 꽤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한라봉이 좀 유독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또 좋은 가격을 좀 보일 거라고 하니까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경매샘 서두에 저희가 어서 오실까 왔을까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이제 한라봉 하면은 거의 제주도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주로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제 한라봉들 어느 지역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제주도 지역이 90% 이상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이제 망감류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도매시장 부분으로 출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전라도 일부 지역하고 그러니까 고흥, 여수, 그다음에 경상도로 가도 진주, 그다음에 다시 나주, 그다음에 위로 와서 경주나 충주나 대전, 이제는 전국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전국적인 좀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요. 어떻게 좀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지금 전국 재배가 가능해진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 기후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점점 이제 이 농산물도 이 전체 밑에 지방에서 했던 게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좀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또 생산 지역 역시도 좀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산하고 말 그대로 육지부죠. 네. 요 한라봉이 좀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확연한 좀 어떤 특징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라봉은 전체적인 외관으로 봤을 때는 육지부에서 나오는 한라봉이나 제주도 한라봉이나 전체도 네. 비슷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한라봉보다 육지 한라봉이 일단 나무를 심은 수령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맛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주도 한라봉이 더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맛있을까? 맛있수다. 맛있수다. 예. 아유, 종종 나와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맛있수다. 그래도 뭐 우리의 고향 제주도만한 게 없다. 예, 네. 그쪽 이제 당도 부분이야 여러 가지 뭐 모든 부분을 좀 우수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매사님 그렇다면 좀 어때 그 지역들의 어떤 지금 작황 상태는 그럼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한라봉 맛은 평년보다는 작년보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만은 이 그동안 최근 한 5, 6년 동안 한라봉 가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 장목 전환을 좀 많이 해갖고 지금은 이제 기타 다른 망감류인 레드향이나 천혜향 쪽으로 좀 많이 이 장목 전환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사실 뭐 예전에 망감류 중에 최고 하면은 한라봉이었습니다. 네. 예, 한라봉이었는데 워낙 뭐 지금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까지 네, 예. 다양한 품종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지금 주춤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좀 한라봉 경매하면서 좀 어떠세요? 그러면 좀 한라봉이 약간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면. 네.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왜냐하면 제주도 농가분들이 정말 한라봉에 대한 이 자부심도 많고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기타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다른 망감류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면서 이 한라봉이 좀 가격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네. 이렇게 크기나 모양이나 맛만 특히 농사만 잘 지으시면 맞습니다. 우수한 품목은 가격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좋은 특징을 보이는 한라봉은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오셨는데 짧게나마 좀 한번 특징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제값 잘 받는 한라봉. 네, 예. 한라봉은 일단 이 한라봉 이 품종 특징이 일단 이 봉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봉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야 좋은 상품으로 일단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모양 자체도 둥근 타원형도 있지만 약간 계란 형식으로 이쁘게 난 한라봉도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품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이름답게 이 봉우리가 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줘야만이 그래도 제값 잘 받는 한라봉이고요. 겸매사님 사실 이제 뭐 날도 추가한데 우리 농가에 좀 출하 시에 전략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부분들 좀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또 짚어주세요. 명절도 코앞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은 소비자나 어떤 찾는 층들이 대과 위주로 찾다 보니까 대과하고 중과 위주로 출하를 좀 해주시고 명절 이후에는 중소가 위주로 출하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자면은 이 명절에는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소량 출하보다는 좀 중량이나 대량 이상 그 정도 출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출하 전략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겸매사님 이거 갖고 가실 거 이거 누구 거예요? 제가 드리고 갈게요. 고마워요. 예, 네. 뺏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꼭 한번 좀 다시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라봉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로 갈수록요 반인력도 더 늘어나면서 시세도 좀 더 상승할 거라는 여지까지 좀 아까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요맘때요 비타민 C 보고하면 한라봉만한 게 또 없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 좀 소비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한라봉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한라봉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창환 연구사와 함께 오늘의 과일 한라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라봉이 명절이 되면 선물용으로 참 인기가 많은 품목인데요. 이 한라봉을 구매하는, 선호하는 분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한라봉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상당히 비싼 과일이었죠. 그렇죠. 그 이제 고가의 과일이란 이미지가 여전히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계층에서의 구매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한 12,000원 정도의 평균 구입액이라고 한다면 네.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21,000원, 거의 한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50대 이상, 그다음에 전업주부인 가구에서 구매가 좀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확실히 한라봉 고급 과일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판매 형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역시나 소포장이 인기가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박스채로 구매할 때 보통 한라봉이 3kg, 5kg, 10kg 네. 이런 단위로 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량 단위, 소품화 이런 것들이 소비 트렌드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3kg짜리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물용 소비가 이제 좀 늘어나는 현상으로 계속 갈 텐데 네. 과거에는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 혼합 과일 세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과, 배, 한라봉 이런 것들로 좀 혼합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말씀대로 최근 1인 가구가 많고 또 식구수가 적은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과일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보다는 몇 가지 과일을 조금씩 담은 이런 포장 상품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부분이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또 오늘 한라봉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다양한 망감류 과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분위기가 이 한라봉 판매에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망감류라고 불리는 이제 레드양, 천혜양, 네. 황금양 이런 이름의 어떤 품목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소비자 구매 가구 정보를 보더라도 요 세 가지 품목은 계속해서 구입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구입액이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네. 레드양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 저희 데이터에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데 가구당 구입액이 280원에서 최근에 2,200원까지 이렇게 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한라봉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0년도만 해도 가구당 구입이 한 18,0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가 네. 살짝 이제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 한 17,000원 정도로 해서 약간 정체돼 있는 어떤 그런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예전만 하더라도 고가의 과일 그리고 망감류 했을 때는 한라봉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쟁쟁한 경쟁 품목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예전보다는 인기가 조금은 주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라봉 여전히 고급 감귤의 대명사고요. 가장 또 인기 있는 대중적인 망감류 중에 하나인데요. 시세가 가장 좋은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요? 네, 망감류는 이제 감귤과 이제 비슷한 시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나오는 이제 조생 품종 같은 경우가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때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보다는 생산 농가에서는 사실 이 시간 1월 이후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성출하기에 얼마나 고품질, 그다음에 아까 경매사님이 말했던 그런 어떤 시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출하하느냐 이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라봉 소비 동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요 감금류의 품질부터 신종품 개발까지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감귤연구소인데요.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 근무하는 강석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관님 반갑습니다. 이 한라봉이 반갑습니다. 망감류 중에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또 현재도 가장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품종인데요.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라봉이라는 과실은 일본 과수연구소에서 육성된 과실로 수확기는 1월에서 2월이며 당도는 13에서 14브릭스, 탄함량은 1% 내외이고 과실 무게는 200에서 한 300g 정도 됩니다. 재래귤인 병귤과 같이 꼭지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식감이 우수하고 향이 좋아 그리고 저장력이 좋은 게 한라봉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도입되었을 때 한라산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한라봉으로 상품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한라봉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역시나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 생산량을 기준의 통계로 기록되는 2017년산 감귤 유통 실태 처리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은 망감류 중에서 재배 면적은 1,600헥타르에 44,000톤을 생산해서 1,230억 원의 조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나타나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 제주도 이외에 또 어떤 지역에서 한라봉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 이외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지금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 다양한 망감류와 시설 온주 밀감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전라도 지역이 망감 재배가 62헥타르로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전남의 나주 지역이
한라봉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주도의 뒤를 이어서 이 나주시도 한라봉 주산지로서 명성을 얻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차 재배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한라봉인데 그러면 재배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한라봉은 온주물감과 달리 네. 새롭게 자라는 신초에 꽃이 달려야 과실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적과도 잘해야 되는데요. 재배 기간 동안 고온을 좋아해가지고 온도가 낮게 된다면 생육이 느리고 과실도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라봉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이 나오는 꼭지가 발생되는데 이는 과실에 착과된 이후 주야간 일교차가 커질 때 봉이 발생이 잘 되기에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육기 동안은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양수분 공급이 잘 되면 과실 일대가 잘 되는데 또한 성숙기에 물을 적게 주고 당도를 높이도록 해야 과실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한라봉이 산함량이 높아 과실을 저장을 오래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성숙기에 적절한 물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해야 산을 제때 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겨울철 재배 온도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밖에 또 맞습니다. 농가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최근 한라봉에서 자근이 발생되어 농가에 많은 피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네. 자근이라는 것은 나무의 품종이 되는 한라봉이 접수해서 발생된 뿌리를 말하는데요. 묘목을 만들 때 묘목을 노출하지 않거나 너무 짧게 잘라서 접을 붙였을 때 그리고 이러한 묘목을 깊게 땅속에 심었을 때 작은 뿌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자근이 발생이 되면 나무에 꽃이 안 오고 과실이 작아지고 품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농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망감류인 한라봉 같은 품종은 묘목을 만들 때 대목을 높게 해서 접붙이고 지면에서 6에서 10cm 접목 부위가 떨어지도록 높게 심어야 안전하게 한라봉 나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농가에서 꼭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이 감귤연구소에서 지금 뭐 최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품종을 또 육성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한라봉의 주신배 실생으로 탐나는 봉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품종은 만숙성인 한라봉인데요. 수확기는 2월에서 3월이며 당도가 15브릭스에 산함량 1%, 과실은 280g 정도 됩니다. 탐나는 봉은 다른 품종 외에도 이제 그 외에도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탐나는 봉 이름부터 아주 탐이 나는데요.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감귤연구소가 한라봉 재배 또 연구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최근 한라봉에 대한 소비자 인식들이 과거보다 좀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맛있는 한라봉을 생산해서 잃어버린 고객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한라봉 산업에 많은 피해를 끼쳤던 작은 문제를 감귤 산업에서 완벽히 해결해서 농민에게 안전하게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감귤연구소가 있어서 농가들이 참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감귤연구소 전화 연결까지 한라봉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두에 오르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집중 분석 나우 이어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볼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락가 확인하겠습니다. 시금치 반입 물량은 146.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7.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8.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 6,636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761원 하락하는 가격이고요. 네,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1월 12일 6,30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급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4일 같은 경우 12,24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죠. 오늘도 6,636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1,900원, 평균가는 6,22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포항초도 보겠습니다. 500g 특품 기준 오늘 평균가 1,558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96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겠죠. 1월 16일 1,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950원을 또 기록했고요. 오늘 다시 하락세입니다. 등락폭이 좀 있죠. 오늘 다시 1,6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3일부터 1월 7일 이때 초반대에 봤을 때는 살짝 올해가 조금 더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7일 이후로 다시 그 상황이 뒤바뀌면서 역시나 1,558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또 포항시 남부가 가장 높았네요. 평균가 1,2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창환 연구사와 함께 시금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금치 품종과 또 이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 시금치는 동양계랑 서양계로 구분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금치를 나물로 먹다 보니까 삶은 후에 식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품종은 동양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양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잎이 좀 평평하고 뿌리 부분이 약간의 자색을 띠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동양계와 서양계를 교잡한 교잡종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서양계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 좋은 어떤 그런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금치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시금치 계속해서 사실 소비는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매 그래요? 횟수로 보더라도 네. 2010년에는 8.2회에서 이제 최근 17년도에 5.9회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0대 이하 젊은 층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시금치를 어떻게 젊은 층에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 시금치 역시 전반적으로 소비가 현재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네. 품질 좋은 시금치가 젊은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콤한 겨울 시금치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포항 연결해봤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자무팀장 백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 시금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유명한 데는 또 특징이 있어서일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일단 포항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 시금치는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키가 많이 자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뿌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게 자라게 됩니다. 그 때문에 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퍼져서 일반 시금치에 비해 당도도 높고 저장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어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포항 시금치의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또 전국으로 봤을 때 겨울 시금치 생산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궁금한데요. 포항 시금치 재배 면적은 약 한 240헥타 정도 됩니다. 농가수는 435 정도 되고 전국 시금치 재배 면적이 대략 한 5,500헥타라고 본다면 포항은 약 4.4% 정도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또 많은 양의 시금치가 지금 출하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포항 시금치 지금 작황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작년에 그 시금치 파종 시기에 네. 그 태풍 콩메이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풍 영향으로 시금치 파종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평년작 수준은 되는 것 같아 다행으로 다행이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 다행인데 이제 올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시금치에는 일부 농약만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 포항시는 특별한 방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1월부터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월 11일 날 포항시 연일읍 지역에서 백강균과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여 친환경 방제 시험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니까 그만큼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시금치 재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요? 예, 아직은 친환경 방제를 소규모 농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친환경 방제의 효과를 검증하여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방제를 늘려가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의 걱정과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과 또 유입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입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 농약을 네. 쓰지 않고 방제라는 포항시의 이 안전한 방법이 하루빨리 검증이 돼서 또 더 많은 농가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저희는 계속해서 김창환 연구사와 함께 소비 동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금치 사계절 내내 출하되는 품목인데요. 월별로 또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엽채류라고 하는 네. 잎을 먹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그 폭염이나 이런 여름철이 되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폭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죠. 사실 시금치 가격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 작년 도매시장 거래 가격 기준으로 보면 1월 가격이 9월, 8월 가격하고 한 9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매년 이런 여름철의 가격은 사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비지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런 가격들과 반입량들을 반영해서 출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 시금치 시세가 말씀대로 꽤 높았지만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올해는 품질 좋은 시금치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도 함께 잘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까 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역시나 출하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특성을 또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잘 파악해야죠. 그렇다면 시금치 구매 가구의 특징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금치가 구매가 계속 줄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하지만 특정 계층에서는 사실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성장기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농식품 소비할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걸 사기 네. 위해서요. 네. 시금치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가 한 12.7% 더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단 30대 가구와 60대 가구를 비교해도 한 20% 이상 이제 구입액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타겟에 맞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참 아쉬웠던 시금치인데 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시금치를 좀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중 분석 장문인 시금치 소비 동향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매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78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가격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20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687원. 어제보다 33원 더 상승했네요.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39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2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8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414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원 떨어졌고요.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31원. 어제보다 5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배 신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8,282원이었네요. 어제보다 47원 더 올랐습니다.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69원입니다. 어제보다 43원 더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소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1월 18일 금요일 오늘 8,22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우 불고기입니다. 오늘 4,301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732원, 어제보다 1원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67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국내 이 임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요. 2019 산림 임업 전망이 열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림 임업 전망을 연다고 합니다. 이 올해 주요 산림 관련 정책과 임산물 가격 동향까지 짚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입니다. 산림, 임업, 산촌, 기회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총 3부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려면요, 이달 25일까지 산림 임업 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임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미리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양한 정보와 또 말씀 전해주신 김청원 연구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네.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또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소식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뭐 시설물이나 피복제를 닦으면 투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도 추위와 미세먼지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당근과 딸기, 돼지고기 시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